네, 이제 우리 선생님들 접속사 같이 보시도록 하실게요. 자, 이 접속사라는 것은 어떠한 단어와 어떠한 다른 단어 또는 구와 구 또는 절과 절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접속사이고요. 이 접속사라는 것은 사실은 제가 문법을 쫙 설명을 드리면 쉽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 라이팅을 하실 때 보면 접속사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 빠뜨리시는 경우 또는 잘못된 접속사를 쓰시는 경우 또는 잘못된 문법으로 쓰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접속사는 쉬운 문법인 만큼 더 신경 쓰셔서 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한 아이입니다. 자, 우선 접속사라는 것은 단어, 구, 절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들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선은 크게 접속사에는 종류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봤더니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 상관 접속사,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우선은 이번 강의에서는 이 세 가지 저랑 먼저 함께 보실 거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관계대명사도 접속사고 명사절 접속사도 접속사지만 이 두 아이는 따로 우리 강의를 만들어서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보시도록 하실게요. 오케이? 자, 그럼 등위 접속사부터 보시자. 이런 이름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등위 접속사라는 건 뭐냐면 단어와 단어, 그리고 절과 절, 구와 구를 연결시켜줌에 있어서 얘가 더 중요하고 얘가 덜 중요하고의 차이점을 나타내질 않습니다. 그냥 아주 대등하게 A라는 아이랑 B라는 아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등위 접속사 또는 대등 접속사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우선은 종류에는 for, and, nor, but, or, yet, so 라는 것들이 있고요. 요 앞에 글자만 따서 보통은 등위 접속사 하면은 fanboys라고 많이 기억하시거든요. F-A-N, fan, B-O-Y-S, boys 이렇게 해서 fanboys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나중에 그러한 애들이 나오면은 그 아이들이 등위 접속사였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문법들을 내가 기억을 했어야 했지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실게요. 우선은 쉼표를 넣어야 할 때와 안 넣으셔도 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무엇과 무엇을 연결을 시켜준다고 하면 아주 기본적으로 쉼표를 넣는 것이 기본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쉼표를 넣는 것이 베이스인데 그러면은 넣는 것을 기본이라고 치고 언제 넣지 않아도 되는지 상황들을 기억을 하시면 그것들만 예외적인 경우들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나는 오늘 아침에 사과, 오렌지, 우유를 먹었다. 자, 지금 보시면 딱 보셔도 리스트가 보이시잖아요. 사과, 오렌지, 우유. 자, 이 부분이 리스트가 지금 보이시는데 이 우리나라 말에서도 이렇게 쫙 연결을 해서 사과가 더 중요하고 우유가 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순서로 온 거는 아니에요. 그냥 내가 먹었던 것을 쭉 나열을 했죠. 그래서 얘는 지금 쫙 아무 중요도의 차이가 없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 보통은 그냥 컴마를 넣고 쭉 가는 것이 맞다. 우리나라 말은 다 컴마 넣습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리스트가 2개 이상이 나오게 될 때에는 맨 마지막에 오는 이 우유라는 아이 앞에는 보통 and를 붙이세요. 사과, 오렌지, and 우유. 그쵸? 리스트를 쫙 주실 때는 맨 마지막에 오는 애 앞에는 보통 and나 or나 요런 애를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I had an apple, an orange, and some milk this morning.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an apple 다음에 컴마, an orange 다음에 컴마, and 넣자 했으니까 그 다음에 some milk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데 여기 지금 이 쉼표 부분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괄호를 쳐놨단 말이죠. 이거는 뭐냐면 넣고 싶으시면 넣으시고 안 넣고 싶으시면 넣지 않으셔도 된다입니다. 오케이? 왜냐면은 이렇게 그냥 단어들이 누가 더 중요하다, 누가 덜 중요하다 의미 없이 또는 구라는 거는 단어 2개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뜻을 만드는 것을 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그냥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컴마를 쫙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and나 or 넣는 그곳 앞에 있는 곳은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오케이? 저는 안 넣는 편입니다. 저는.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헷갈리니까 나는 그냥 다 넣는 걸로 할래. 넣으십시오. 저는 no problem.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떠냐?
나는 매주 일요일에 공원에 가. 고! 그녀는 호수에 있는 오리들을 본다. 자, 지금 딱 보시면 여기 중간에 고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고라는 것이 왔다라는 것은 and 넣어주겠구나 아시겠죠? 그럼 이 and는 누구와 누구를 연결해주고 있습니까? 나는 매주 일요일에 공원에 간다는 것과 그녀는 호수에 있는 오리들을 본다는 것. 그쵸?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는 절이라는 거는 주어를 동사를 가지고 있는 문장을 뜻해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 go and라는 아이가 이렇게 완전히 독립적인 문장들. 지금 그녀가 호수에서 오리를 보는 것과 내가 일요일에 공원에 가는 것은 완전히 상관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 완전히 서로에게 의지하지 않고 있는 인디펜던트한 절들을 쫙 나열을 하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and나 or이나 이런 애 앞에다가 컴마를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처럼. 그쵸? I go to the park every Sunday와 she watches the dogs on the lake는 서로 굉장히 자립심이 강한 그러한 문장들을 쫙 해가지고 두 개 and를 넣어서 연결을 시켰단 말이죠. 이렇게 인디펜던트한 아이들을 연결시켜주는 우리 등위 접속사 앞에서는 무조건 컴마.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등위 접속사가 구나 구 또는 단어와 단어를 그냥 연결을 시킬 때는 빼셔도 돼요. 이 and, or, but, so 이런 애들 앞에다 컴마 안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장과 문장을 and, or, but, so가 연결시킨다 하실 때는 컴마를 넣어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컴마가 들어갔었다. 자, 그 다음에 또 등위 접속사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에세이 같이 좀 포멀한 것들 있죠. 자, 이거는 선생님들 우리 왜 뉴스 기사 같은 거 타임스지에 나오는 그런 매거진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뉴스 기사 같은 것들에 나오는 것을 보시면은 그거는 또 달라요. 걔는 에세이처럼 포멀하지 않습니다. 에세이는 그야말로 라이팅의 순서 중에서 제일 포멀한, 제일 좀 학술적인 느낌을 좀 주기 때문에 에세이에서는 좀 달라요. 편지 쓰기라던가 뭐 journal writing 아니면 이런 newspaper articles 이런 애들은 조금 덜 포멀하기 때문에 등위 접속사로 시작하셔도 돼요. 그래서 and she followed me 뭐 이런 식으로 and 이런 애들이 시작해도 괜찮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써야 하는 에세이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and, or, but, so로 시작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라는 표현을 시작을 하고 싶다 하실 때는 그 아이들 말고 접속 부사라는 것으로 대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자, 그리고 나왔다고 and로 시작하자? 아니라는 거죠. And we all should protect our environment. 하실 수 없습니다. and, or, but, so 시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건 틀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에세이를 쓰실 때는 접속 부사로 대체하라고 했으니까 and를 잡아줄 수 있는 거는 moreover 이런 아이들이 있죠. 이런 애들을 시작하시는 건 괜찮아요. Moreover, we all should protect our environment. 이 아이는 괜찮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또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렇게 접속 부사로 문장을 시작을 하실 때는 주어 앞에 보통 얘가 맨 앞에 붙잖아요. 그래서 요 붙이고 그 뒤에 꼭 컴마 넣어주셔야 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오케이. 어쨌든 에세이에서는 대등 접속사, 등위 접속사로 시작하실 수 없다. 자, 그러면은 대체할 수 있는 접속 부사들이 뭐가 있는가 보실게요. 자, 그리고라는 표현을 하실 때는 besides는 좀 게다가의 느낌이 좀 더 세고요. furthermore, moreover는 그리고 in addition도 게다가 약간 뭔가 추가를 하실 때 넣어주시는 느낌입니다. but 그러나 자 but 대신에는 however, nevertheless, nonetheless, still 이런 애들 넣어주시면 되고요. so 하시면은 accordingly, consequently, hence, therefore, thus, as a consequence, as a result. 너무 좋습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이런 아이들로 시작을 하시면은 뭔가 그래서의 느낌을 살리실 수 있는 접속 부사. 사실상 제대로 뭐 이런 얘기 하실 때는 indeed 또는 in fact 뭐 이렇게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라고 시작하시고 싶다. 그러면은 contrarily, in contrast.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앞에 뭔가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뭔가 대조되는 다른 것들을 주실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니퍼는 참 예뻐. 그에 반해 그녀의 성격은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대조를 하실 때 시작하실 수 있는 거죠. contrarily, in contrast. 그 후에 하실 때는 then 아니면 thereafter.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이 then이라는 아이는 접속 부사임에도 불구하고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 then은 제가 나중에 영작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then she went outside 이거 안 돼요. 그래서 then을 쓰시고 싶다 하시면은 주어와 동사 중간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Then she went outside 하시면 안 되고요. She, then, went outside 이렇게 하셔야 돼요. She then went outside. 아시겠죠? 그래서 이 then이라는 아이는 좀 기억을 하시자. 접속 부사이지만 문장의 맨 앞에 쓸 수는 없고요. 이 주어랑 동사 중간에 넣어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표현 하실 때는 otherwise, 그쵸? 그건 그렇고 뭔가 이 주제를 바꿔주실 때는 in the meantime, meanwhile, by the way 뭐 이런 표현으로 시작하시면 된다. 이 아이들 정말 좋은 표현들이고요. 우리 선생님들 에세이 하시다 보면은 거의 필수적으로 보실 단어들이니까 이 부분 잠시 멈춰주신 다음에 다 완벽하게 외워주시고 이해되셨다 하시면 저랑 함께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자, 그럼 하나씩 보실게요. 자, 우리 for부터. for 하면 사실은 무엇을 위하여라는 전치사의 느낌으로 많이 기억을 하시죠. 그런데 for이 접속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쓰이진 않지만 접속사로 쓰이게 되면은 because의 느낌이 굉장히 세요. 왜냐하면 근데 because와는 달라요. because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종속 접속사고요. for는 대등 접속사, 등위 접속사이기 때문에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누가 더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의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주되 얘가 이유였다라는 것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선생님도 헷갈리시면 for는 안 쓰셔도 돼요. 자, 어쨌든 이유나 목적을 잡는다. 나는 호수의 오리들을 보는 것을 좋아해서 매주 일요일에 공원에 간다. 자, 그럼 이 문장을 보셨다면 for이라는 접속사가 이끄는 쪽이 어디겠습니까? 어디가 for의 접속사가 이끄겠습니까? 뭐가 이유죠? 내가 호수의 오리를 보는 것을 좋아해서 이 부분이죠. 그럼 for 한 다음에 내가 호수의 오리를 보는 것을 좋아해서 이걸 넣어주시면 되겠네. 오케이. 자, I go to the park every Sunday. 나는 매주 일요일에 공원에 간다. For I love to watch the ducks on the lake. 이렇게 내가 그 호수에 있는 오리들을 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라고 했고요. 이 for 앞에 지금 커마 들어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등위 접속사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키고 있을 때는 꼭 커마 넣어주시라.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오케이? 자, and 이것도 and or but so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등위 접속사는 만약에 우리 에세이에서 쓰시게 되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 할 때는 맨 앞에 쓸 수 없고 중간으로만 들어갈 거예요. 그는 빅토리아에 살고 유빅에서 공부한다. 자, 그쵸? 그래서 살고 He lives in Victoria and he studies at UVic 하시면 되고 이 and 앞에 또 마찬가지로 커마 들어온 거 보이시죠? 문장과 문장 연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내가 어느 대학에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다 또는 어느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대학교 이름 앞에 at을 붙여주시면 돼요. He studies at UVic. He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아시겠죠? in이 아니라 at입니다. 그것도 기억하시고요. 오케이. nor은 뭐뭐도 아니고 뭐뭐도 아니고 뭐 이런 느낌이고요. 보통은 앞에 nor 앞에 neither이 있거나 또는 not이 있거나 딱 문장을 봤더니 앞에 neither이나 not이 보이고 그 뒤에 nor이 오게 되면은 얘 앞에 있는 애도 아니고 nor 쪽에 있는 애도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신선한 공기 때문도 아니고 오리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다. 그렇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 이거 표현은 어떻게 하시냐? I don't go. 자, 지금 don't 했으니까 not이 들어왔네요. 벌써. I don't go for the fresh air. Go for the fresh air 하면은 신선한 공기 때문에 간다. 신선한 공기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nor for the ducks. 내가 그 ducks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야.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 neither nor 또는 not nor 쓰일 때는 여기에 컴마는 꼭 안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넣어주시면 더 좋기는 하고요. 오케이? I don't go for the fresh air nor for the ducks.
오케이. 그래서 neither nor. 근데 이 neither nor은 어느 나라에서 발음이 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왜 neither nor 아주 비슷한 표현으로 either or 있잖아요. either A or B 하면 이 A든 B든 그쵸? 그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려고 할 때 A든 B든 이제 고로 표현할 때 either or인데 미국에서는 100% either이라고 얘기하지만 영국에서는 either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either or. 그쵸? 그래서 캐나다는 사실은 영국 쪽도 따르고 미국 쪽도 따르고 막 사실은 좀 믹스가 되어 있어서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either or 이러고 어떤 사람들은 either or 그러고 neither도 neither nor 또는 neither nor. 선생님들께서는 편하신 대로 가십시오. 오케이. 자, but 그러나 앞에 문장하고 반대되는 거 나올 때요. 뭔가 반하는 거. 이게 굉장히 많이 틀리시는 경우가 뭐냐면 제가 이제 첨삭을 할 때 보면은 앞에 문장에서 뭔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뒤에 문장에서 뭔가를 이제 추가를 할 때 and를 넣어버리시게 되면은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뭔가 일맥상통하는 게 있을 때예요. 이해되십니까? 뭔가 같은 쪽을 보고 있을 때 and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앞에 문장은 이랬는데 그러나 라는 느낌으로 뒤에 문장에서 뭔가 다른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니퍼는 예쁘기는 하다. 그러나 그녀는 성격은 뭐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때는 좀 반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약간 이걸 밀어내는 느낌의 아이가 온단 말이죠. 그럼 거기서 and를 넣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지. 굉장히 많은 경우에 but을 넣어주셔야 되는 경우에 and를 넣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건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and 넣지 마시고 뭔가 좀 반하는 느낌이 나오면은 but. 존은 캐나다 사람이지만 셀리는 영국 사람이다. 그쵸? 그러니까 뭐 반하는 느낌을 주고 있죠. 그래서 John is Canadian, but Sally is British. 이렇게 가시면 되고 이 and or but so 제가 말씀드렸죠? 문장 연결시킬 때는 꼭 컴마 그래서 컴마 지금 들어갔고요. 오케이. or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든 저거든 선택하실 때 내가 저녁을 하거나 아니면 피자를 시켜도 돼. 이제 누군가를 초청을 하는 것 같아요. 그쵸? I could cook some supper. 내가 저녁을 이제 요리를 하거나 or we could order a pizza. 우리가 피자 시켜도 돼.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or, and, or, but, so는 무조건 문장과 문장 연결시킬 때는 컴마. 그래서 얘도 지금 컴마 들어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거는 쉬우니까 얼른 갈게요. 자, yet 하면 약간 but과 느낌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를 그렇지만 또는 그런데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나는 항상 책을 들고는 가는데 그러는데 여기가 이제 but이나 yet이 들어가겠죠. 한 페이지를 넘기지는 않는 것 같다.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I always take a book to read. 내가 항상 책을 들고는 다녀. Yet 그런데 I never seem to turn a single page. turn 한다는 거는 페이지를 넘기는 건데 한 페이지로 도대체 넘기질 않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과 약간 반하는 느낌을 줄 거기 때문에 yes를 적었고요. and or but so but과 yes는 같다 그랬으니까 이 앞에 지금 컴마 들어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so 또 나왔습니다. 효과나 결과를 나타내 주실 때 그녀는 아파서 의사를 봤다. 아파서 의사를 봤다. 그쵸? 그럼 어떻게 갑니까? She was sick. So she went to see a doctor.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so도 마찬가지로 문장 연결해주고 있으니까 컴마 넣어주셨다.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이 컴마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 컴마는 선생님들 punctuation mark에서 감점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컴마를 신경을 많이 안 써주셔서 그쪽에서 펑추에이션 쪽에서 점수를 많이 잃어버리시는데 언제 컴마를 쓰셔야 되고 언제 컴마를 쓰시지 않아도 되는지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좀 잘 캐치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거기까지가 우리 대등 접속사였습니다. 대등 접속사. 굉장히 간단했죠. 그래서 대등 접속사, 등위 접속사 같은 말이고 fanboys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내가 어떠한 것들을 연결할 때 컴마 빼고 넣고 하는 거 다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에세이에서는 이 fanboys로 시작하실 수 없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우리 접속 부사로 대체해서 쓰셔야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아시겠죠? 확실하게 이해됐다 하시면 저와 함께 종속 접속사 연결해서 보시도록 하실게요.